안녕하세요. 송산개미TV입니다. 자, 이렇게 12월 8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애청님들 하루 고생하셨고요.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죠.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 강했다가 장 후반에 생각보다 크게 탄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에 대한 몇 가지 소식이 있었죠. 제가 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이 제넨셀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단팥수, 추출하는 걸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관계사로 세종메디칼, 그리고 골드퍼시피, 한국파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종메디칼은 상한가를 갖고 한국파마, 골드퍼시피도 여전히 잘 끝나주었죠. 이게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모습으로 크게 위험하지 않은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HLB의 수급 상황하고 공매도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HL 이 공매도를 좀 보면 사실 공매도가 매일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대단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11%대. 도대체 공매도가 왜 이렇게 HLB를 괴롭히는지 몰라도 역시나 꽤 큰 물량 11%대가 나왔고 HLB 생명과학도 역시나 이 3%대. 이틀 전이나 이럴 때 비하면 좀 떨어지긴 했어도 역시나 공매도가 꾸준히 괴롭히고 있는 게 사실이죠. HLB가 잘 돼서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크게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안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종가가 됐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잘 확인해 보면 월봉에서 HLB 같은 경우에 아직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고요. 주봉에서는 역시나 크게 변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죠. 일봉에서 보면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거래량도 크게 줄어 있고 좀 지지부진해서 지지부진하면서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기간 조정을 잘 거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종가 상황 보게 되면 역시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이만큼 떨어지고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주봉에서도 역시 왼목까지 돌아나갈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일봉에서 HLB랑 똑같이 옆으로 가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옆으로 가면서 잘 모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충분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런 기간 조정하다가 이제 나노코박스 승인 관련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거나 베트남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 논의가 다시 한번 재개될 전망이죠. 이 베트남 언론 베트남 넷이라고 있어요. 여기 따르면 보건당국 과학기술훈련부가 이번 주 내에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허가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이번 주래야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목요일, 고일, 내일하고 내모레 이틀이죠. 이틀 안에 어떤 이 나노코박스 허가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면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는 어떤 이런 결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노젠이 판민진 총리에게 개발 중인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다시 한번 요청했죠. 이 호난회장이 그 나노젠 이제 임상 시험에서 초기 성공을 다 입증했는데 왜 승인 안 내주냐라는 이 뉘앙스에 이런 얘기를 한 건 좀 같습니다. 벌써 1만 3천 명 규모의 임상 3상 시험에서 나노코박스 백신의 면역 원성이 거의 99.4%에 달했고 세계 다른 백신들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이렇다는 얘기죠. 나노젠은 월 800만에서 1200만 도지의 나노코박스를 생산할 수 있고 콜드체인 또한 다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서도 상당히 좀 사용이 용이한 이런 상황일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승인만 좀 나면 그러고 WHO까지만 잘 가주면 HLB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LB나 HL 생명과학이 공매도가 좀 나와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옆으로 가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라 아직은 상황이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HLB 제약 같은 경우 조금 문제죠. 물론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승인은 HLB 전체 그룹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개월 선을 깨놓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물론 이번 달에 이걸 다시 돌파해주고 나가거나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20개월 선을 깨지 않는 즉 가격으로 14,700원 돌파 후에 그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추세는 턴에서 돌아나갈 수 있고 주봉에서 역시 아직도 이 턴을 못 해줬죠. 오늘 종가상 역시나 아직 턴을 못 해줬고 21선 회복 안착해주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은데 오늘 역시 돌파 시도 실패했기 때문에 내일 하루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젠의 3대 주주가 넥스사이언스죠. 그만큼 나노젠하고 직접적 관력이 있는데 이 넥스사이언스가 10개월 선을 잘 지켜준다는 게 상당히 조금 나노젠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역시나 아직 5선까지 오진 않았지만 잘 버텨주고 있고 오늘 종가상 제가 종가를 하나 체크해드리는데 5일선이 깨져 있기 때문에 순간 밀리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긴 하지만 역시나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일단 거래량 거래 대금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고 없는 상태에서 약간 이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너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해야 될 거는 월봉에서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간 툭 깨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지지선 같은 걸 잘 지켜주는 걸 꼼꼼히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G320도 오늘 일봉상 보면 제가 어제 이 21선 돌파한 후에 240선을 잘 지켜주는 음봉이나 꼬리가 달려있을 때 매수 다시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역시나 잘 지켜줬고 월봉에서는 이 장기적인 추세는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은 HLB 테라퓨틱스죠. 추세가 제일 좋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HLB 파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일봉보다 월봉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20개선 잘 지켜주고 있고 잘 끝났습니다. 일봉에서 역시 추세는 턴해놓고 20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역시 내일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내일 하루 음봉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20개선 같은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투자자매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HLB 같은 외국인들이 지금 사거래 일자 좀 마냥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있죠. 기관들이 좀 받쳐주는 좀 막아주는 모습이고 HLB 생명과학도 이제 8거래 일자 이렇게 매수하다가 하루 좀 크게 빠져나왔다가 다시 외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방어가 돼 보이고 HLB 제약도 역시나 2거래 일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넥서스 할성 혼주세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G3BNT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모아가고 있어서 월봉 바닥에서 좀 쌀 때 이렇게 모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HLB를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또 새로운 뉴스나 기사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올려서 조금이라도 좀 빠른 정보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